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토론의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세제 개편안 그리고 공급 금융 대책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계속해서 숙지하고 계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먼저 지난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현재까지는 정부의 안이잖아요. 네. 세제 개편안 좀 간략하게 핵심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은 보유세와 거래세 네.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 보유세는 매년 때가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는데요.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예.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좀 강화될 예정인데 강화될 대상이 누구냐고 한다면 예. 초고가주택, 시가 35억 정도 예. 넘어가는 집들 그리고 거주가 아닌 비거주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공시가격 14억이 넘어가게 되면 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초고가 주택일수록 비거주일수록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인 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예. 초고가 주택 또는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민감한 세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예. 12억까지는 2년 보유, 2년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 한 50억 되면 이 비과세 가지고 만족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80%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손을 봐서 2029년이 되면 장기 거주, 10년 거주하게 되면 80%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 10억까지만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 장기 보유한 고가주택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이 실거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얘기냐.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20년, 30년에 집 사놓고 계속해서 난 집 하나만 갖고 있는데 나는 왜 갑자기 20년,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일종의 투기꾼처럼 되는 거냐라는 일종의 반발의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죠. 예. 특히 이제 강남권은 특히 더 많습니다. 예. 다른 지역들은 이제 갈아타는 게 많은데 강남 쪽은 예전에 20, 30년 전에 사서 이제 머물러 있는 분들, 고령자들이 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화가 많이 나 있고요. 이게 사회적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 이 30년 전에 1억, 3억 주고 사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유세와 양도세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까 이제 반발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정하는 아니다.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네. 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세제 개편안 지금 설명은 해주셨는데 또 생각하기에 또 다른 핵심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왜 반발의 목소리가 어떤 지점에서 왜 나오고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장님의 얼개는 예. 다 말씀 주셨고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이제 다세대 예. 다주택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고가하고 비거주하고 다주택자 이렇게 세 분류로 예. 섹터를 정했는데 다주택자분들도 29년까지 매도를 안 하면 예. 양도세 감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없애겠다 이래 버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세금이 아니라 그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받게 되니까 예. 전월세난이 좀 가중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예.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거주 비거주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 주신 1억 주 예전에 사셔서 예. 뭐 30년 살고 예. 지금 연금 받고 계신데 이제 예. 종부세가 이렇게 과다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일반 정부 대책의 기본이 어느 대책을 던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딘가를 미리 체크하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한 다음에 이 대책을 던져야 네. 대책이 무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열심히 하신 탓인지 그냥 그 뒷 문제들을 생각 안 하고 던지다 보니까 한 예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예. 들으시면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30년을 살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강남에서. 예.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결혼해서 결혼하는데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이제 수도권에 집을 얻은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는 거죠. 예. 세월이 좀 몇 년 흘러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서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부모님이 그 아들이 출가할 때만 해도 60세였는데 이제 예. 70세가 되신 거예요. 예. 70세가 되시니까 나는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수도권 보니까 거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바꿔서 살자. 아주 현명한 어떤 가정의 화목을 위한 게 좋죠. 예, 예. 그 대신에 이제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 대신에 자주 와라. 뭐 배신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지내셨는데 예.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우리가 투기꾼이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대책이 갈 텐데 목적은 투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거다. 다 알죠. 예. 다 공감해요.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여러 케이스들을 우리가 다 모집하겠습니다. 그럼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하고 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것뿐만이 하기는 했을 텐데 말이죠. 정부가. 하긴 했는데요. 예. 원래 했던 전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라든지 취업 요것만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옛날에 하던 대로 하신 거죠. 그럴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다변화된 세상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정리하면 제가 볼 땐 국민들한테 수용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설명하신 취지는 충분히 고가 주택에 대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좀 강화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세금 부담이 좀 강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뭐 사소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오늘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실거주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러니까 막 요즘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막 자기가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막 나오는 게 추적을 한단다. 거기에 실거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카드를 썼는지 거기 그 동네에서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정부가 확인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이게 좀 급한 건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등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전세를 놓거나 이럴 때 해외처럼 전세도 사실 채권이지만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래대로 한다라면 정부나 행정부가 똑바로 했다라면 등기부에 넣었어야 됩니다. 부기 등기로. 예. 전세 얼마 딱. 그러면 뭐 전세 확정일자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부처 간에 협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따로 국밥으로 놀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피곤한 건데 그럼 이번에 거주 실거주도 마찬가지죠. 너무 급하게 발표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차라리 다 그냥 원위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의 문제도 예. 또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기 등기로 가고 어떤 형태로 하고 여기서 또 케이스가 많잖아요. 이걸 딱 정리한 다음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뭐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그냥 가볍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선제적으로 못 하고 예. 급하게 한 바람에 지금 앵커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드릴 제안은 그거죠. 예. 조금 늦게 좀 하더라도 부기 등기 형태로 하면 이게 완벽하게 제어가 될 거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 그렇게 거기서 이제 아까 선의 피해자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등기가 되면서도 거기다 어떤 신호라 그럴까요? 표시만 있으면 이분들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시대인데 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는 다 이 부동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죠. 일단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 누구든지 집을 원하는 곳에 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좀 많이 확대하겠다. 이걸 위해서 어떨 때는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도 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국민 전체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이란 참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것도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주택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공동명의면 이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냐? 뭐 이런 또 궁금증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번에 뭐 최대 피해자가 이제 세입자들도 피해를 예. 보지만 공동명의자가 피해를 본다는 그 말. 1가구 2주택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요. 예외 조항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예. 1주택으로 간주를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겁니다. 종부세가 12억,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는 이제 공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는 인별 과세니까 9억에서 18억까지 이제 혜택을 받는데 예. 이번이 이제 이걸 하나로 이제 다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면 혜택이 줄어드니까 지금은 다주택은 이제 9억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많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특례를 적용해라라고 하는데 특례를 적용해도 혜택은 줄어듭니다. 기존에 18억 받던 게 지금 14억으로 줄어드니까 아니 그동안 정부가 공동명의 하라고 해가지고 물론 시대 흐름도 공동명의가 맞습니다. 그렇죠. 다 맞벌이도 예, 하고 예. 여성의 인권도 신장이 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공동명의를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불이익을 또 받게 되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단독 명의로 가야 되는 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예. 정책이 저는 이렇게 발표가 되면 순식간에 이렇게 180도로 바뀌는 정책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뭐 감안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터링이 되고 수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공교롭게 오늘 두 분 모시고 예. 이야기 나누는 오늘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아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날이니까 지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나 여기에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면은 또 국회의원들이 이걸 논의한 다음에 법을 바꿔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때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